1993년 세계 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 자동차 폭탄을 설치해 천문학적인 피해와 함께 6명을 숨지게 해 징역 240년을 선고받은 람지 유세프. 2013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려 3명의 사망자와 200명가량의 부상자를 내 사형을 선고받은 주아르 차르나예프. 2017년 할로윈 뉴욕에서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8명의 목숨을 빼앗아 종신형과 징역 260년을 동시에 선고받은 세이플로 사이포브. 이들은 모두 깨끗한 지옥에 수감 중입니다. 미국 내에는 현재 약 200만 명의 수감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수감자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수많은 수감자들을 가두기 위해 미국에는 1566개의 주교도소, 132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 142개의 이민자 구금시설, 98개의 연방교도소 등 엄청난 숫자의 수감시설들이 건설되어 있죠. 이 중 연방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연방교도소에는 총 5개의 보안 등급이 존재합니다. 최소 보안 등급, 일명 캠프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서도 폭력 경력이 없으며 죄의 질이 낮고 탈출 위험이 없는 화이트 칼라들이 수감되는데요. 수감자에 비해 교도관의 수가 적으며 기숙사형 주택에 탈출 방지용 펜스가 아예 없는 교도소도 존재하지만 이곳의 수감자들은 탈옥은커녕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교도소는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수감자들을 교화하여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낮은 보안 등급, 2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을 위한 이곳은 여전히 기숙사형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 펜스로서 탈출을 방지해두고 있는데요. 교도소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무사히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죠. 중간 보안 등급, 폭력 범죄, 조직 범죄를 일으킨 질 나쁜 범죄자들은 탈출 위험성이 높기에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는 전자 감지 시스템이 있는 이중 울타리에 더불어 많은 수의 교도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2인, 3인 혹은 4인에서 12인실의 감방에 수감되며 이들은 가족을 면회할 때마다 신체 수색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려 노력하며 교도소의 분위기에 따라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이 존재하죠. 높은 보안 등급, 사실상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자들은 수감된 후에도 탈옥, 폭력 등의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높은 보안 등급 교도소는 수많은 교도관들과 강력한 탈옥 방지책을 세워두었으며 수감자들은 1인 혹은 2인실에 수감되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도 다수 존재하는 판국이죠. 행정 보안 등급,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는 교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보안 등급 교도소 중 하나인 연방의료센터는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의학적 문제가 있어 일반 교도소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이며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 보안 등급 교도소 중에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완벽하게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도 존재하죠. 한화 18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보유해 한때 세계 1000대 부자 안에 들기까지 했던 시날로와 카르텔 보스 엘 차포, 하버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세의 나이에 UC 버클리대 수학 교수로 임명되었을 정도의 높은 지능을 활용해 무려 17년간 경찰의 수사를 피해 범죄를 저지른 시어도어 카진스키 등의 거물들이 수감되었던 ADX 플로렌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1934년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를 목표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의 외딴 섬에 설립된 알카트라즈는 깎아지는 듯한 수십 미터의 절벽과 바닷속에 우글거리는 상어떼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였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근성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알카트라즈에서는 14차례의 탈옥이 발생했으며 그중 5명은 행방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994년 ADX 플로렌스를 건설한 미국 정부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교도소를 위한 철저한 설계를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로키 산맥의 알카트라즈라는 별명이 붙게 된 플로렌스 교도소는 자신의 선배와는 차원이 다른 보안을 자랑하고 있죠. 플로렌스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은 어째서 불가능한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러 ADX 플로렌스의 수감이 결정된 죄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의 손에 의해 여러분은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윽고 안대와 귀막에 수갑이 제거된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아주 청결한 하얀 방을 마주하게 되죠.
이 가로 2m, 세로 3.5m의 콘크리트 독방에서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보내게 될 겁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침대와 책상, 의자는 바닥과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는 가구를 파손해 무기나 탈출용 도구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변기 뒤에 물탱크를 싱크대 및 급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스테인리스 변기가 이 작은 방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북박이식으로 고정된 샤워기가 존재합니다. 샤워기와 세면대는 모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 물난리를 일으켜 탈출을 도모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는데요. 거울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 깨진 유리 조각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출입구는 철창, 철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20cm 크기의 창문은 교도소 안뜰 방향으로 나 있으며 하늘과 지붕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반입이 허가된 일부 도서류와 더불어 유일한 오락거리인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교도소 측이 사전에 녹화해둔 교육방송과 종교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죠. 독방 안을 포함한 교도소 전체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교도관이 감시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지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식사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일반적인 교도소라면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게 되지만 ADX 플로렌스는 수감자들이 외부로 나와 타인과 접촉할 기회를 결코 허락하지 않죠. 모든 식사는 교도관이 직접 방 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방에서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단 5시간만이 허용되는데요. 외출 시간이 되면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3명의 교도관이 당신을 데리고 또 다른 콘크리트 방으로 이동하죠. 앞으로 10걸음, 원을 그리면서는 31걸음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오로지 걷기 운동만이 허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결코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당신을 무시하여 그 어떠한 사회적 교류도 용납치 않는데요. 이런 생활을 개월에서 연 단위로 지속하게 된 수감자들은 대부분 미쳐버린다고 하죠. 벽이나 거울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소변이나 대변을 아무데나 보는 등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도관들이 이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해주지는 않는데요. 단지 정도가 너무 심해질 경우 기동대를 출동시켜 전신 구속복을 입힌 후 조명이 없는 암실에 집어넣거나 혹은 두들겨 팬 후 기둥에 묶어놓을 뿐이죠. 만약 정말 당신이 천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탈옥의 귀재여서 독방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안타깝게도 ADX 플로렌스에는 수많은 동작 감지기 센서와 1400여 개에 달하는 원격 제어 강철문이 존재하는데요. 독방 내 CCTV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도관은 그 즉시 패닉 버튼을 작동시켜 시설의 모든 격벽과 차단용 강철문을 닫아버리죠. 만약 CCTV를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다 함께 기절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플로렌스 교도소는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를 자랑하며 무장된 경비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데요. 또 3.7m 높이의 전기 철조망과 더불어 땅 곳곳에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마법의 빗자루와 투명 망토를 지닌 것이 아닌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 전기 철조망은 지상이 아닌 지하 깊숙한 곳까지 매설되어 있어 땅을 파서 탈출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플로렌스 교도소의 철저한 보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 죽음을 가장해 외부로 나갈 수도 있다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시체는 무조건 교도소 내에서 화장 처리하죠. 이토록 무자비한 정책에 반발해 몇몇 수감자가 수정헌법 제8조를 근거로 죄수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플로렌스 교도소는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사회적 교류만을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지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탈출하는 데 성공한 수감자는 지금까지 단 8명에 불과한데요. 놀랍도록 청결하지만 끔찍하도록 조용한 플로렌스의 외딴 섬은 오늘도 악인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